네, 안녕하세요. 네, 카시트 전민주입니다. 제가 이제 볼보 XC40을 3년 3만 1000km 정도 주행을 하고,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볼보 자동차의 라인업과 타 브랜드의 자동차를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연 볼보를 1년 이상 기다릴 만한가,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준비했습니다. 사실 저는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 볼보를 1년 이상 무리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 정도 차를 뭐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저는 뭐 볼보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. 근데 내가 당장 차가 급하고 차를 바꾸고 싶은데 그 무리하면서까지 기다릴 만큼 이 차의 상품성이, 볼보의 상품성이 좋냐, 그리고 타 브랜드 차가 이 차보다 떨어지냐,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이 볼보 차보다 좋은 차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. 정말 이건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볼보를 1년 동안 무리해서 기다리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이 볼보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수입차에서 느낄 수 있는 뭐 하차감이나 외부적인 시선의 개선은 없습니다. 일단 이 BMW나 볼보 같은 경우는 수입차에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왜냐하면 BMW나 벤츠를 타시던 분들이 볼보로 오시는 것보다 오히려 국산차를 타시다가 그래 뭐 내가 뭐 너무 무리해서 BMW, 벤츠 가는 것보다 뭐 안정감이 있는 패밀리카로 볼보가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볼보를 좀 입문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죠. 벤츠나 BMW 타시는 분들이 볼보로 오는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볼보를 사게 되면 어떤 내가 수입차를 탄다는 만족감이나 외부적인 시선의 변화를 뭐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BMW 같은 경우는 뭐 G4도 있고, 뭐 M 모델들도 있고, 뭐 X6나 X7도 있고, 그리고 뭐 벤츠는 뭐 AMG GT 이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런 뭐 남들의 부러움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재밌고 예쁜 차들이 좀 많잖아요. 근데 이 볼보 자체는 어떤 안정감과 안전을 선호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하차감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시선, 초점이 케이스 브랜드란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하차감을 느끼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. 물론 모든 브랜드들이 여러분들 하차감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놓고 홍보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, 볼보는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벗어나 있는 브랜드라서 이기 때문에 이 수입차를 타면서 느끼는 어떤 하차감과 만족도는 결코 타 브랜드보다 좀 떨어진다는 걸,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승차감인데, 사실 이 XC40급에서는 도찐개찐이죠. 근데 이 XC90이나 60급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승차감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. 이 볼보 같은 경우는 동급의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, 6014과 다르갔을 때 이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좀 꿀렁꿀렁 거린다, 이런 평가가 굉장히 지금 지배적이에요.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운전석에서만큼은 이 승차감을 좀 좋아야 하는데,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도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많이 이제 들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, 특히 XC90 같은 경우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죠.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의 승차감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, 뭐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다고 해서 승차감이 드라마틱하게 뭐 악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비슷한 가격대의 기안급 SUV를 주고 사면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당연히 있어야 할 옵션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빠져 있어야 할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못 받는 느낌이 들고, 거기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승차감의 차이는 있지는 않지만 내가 승차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, 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엔진이 이거 시끄러워. 솔직히 시끄러워. 근데 요거는 제가 T4를 타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이 시끄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, 제가 최근에 만나는 이제 볼보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 B4도 그렇고 B6도 그렇고 주행거리가 약 한 2만이 넘어가면 볼보의 그런 거친 엔진 회전 질감이
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직렬 이제 4계통에 2000cc라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PHEV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좀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, 왜냐면 배터리를 좀 쓰니까요. 근데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도로는 그런 엔진의 뭐 출력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극복해내지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소음 부분이 생각보다 이 타 브랜드 차량들보다 좀 심하다,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엔진의 회전 질감이 동급의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르렁거린다, 이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.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 볼보를 타면서 아쉽다고 느껴졌던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내 인테리어죠. 사실 예전에는 뭐 현대차가 2, 3년 주기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야, 뭐 정체성 없는 디자인이다, 근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했죠. 그래서 이런 볼보 자동차의 뭐 장인정신, 이런 것들이 참 호응을 좀 많이 받았는데, 이제 되게 웃긴 게 어느덧 이제 그 소비자분들께서 이 현대차의 빠른 그런 디자인 변화에 익숙해졌고, 거기서 또 막 환호하면서 호응하면서 막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실제 페이스리프트 모델들 나오면 이 판매량이 상당하죠. 그리고 그 판매량이 상당한 걸 타 브랜드들을 보니까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요즘에 예전보다는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고, 그리고 그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의 강도가, 그 디자인에서 변화가 예전보다는 훨씬 혁신적이다, 좀 더 강도가 좀 높다,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. 훨씬 더 확확 바꾼다,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. 하지만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이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주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하더라도 크게 변화를 두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뭐 XS60도 그렇고 40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이제 잃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듭니다. 그리고 옵션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화려함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. 뭐 그런 부분도 좀, 이거는 정말 개인 호불호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볼보 XC40이 아니라 제가 타 차량들을 타면서 느꼈던 뭐 장점은, 저는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볼보에서는 V60 크로스컨트리예요. 사실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저는 1년 반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 급에서는 이 V60 크로스컨트리를 결코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은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V60 크로스컨트리는 공간이나 성능, 디자인, 뭐 가속, 이런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높은 차량이에요. 그리고 이 볼보에서는 정말 그 한 가지 최고 장점이 이 시트가 정말 좋죠. 이 X40도 그렇고 다른 차량들도 이 시트의 착좌감이 너무 좋다는 점, 이런 부분은 이 볼보 자동차들이 가진 최대 장점인 것 같고, 그리고 스피커, 이 바우스, 지금 이 차는 하반카돈이지만 이 바우스 키스 이 스피커는 이 같은 스피커가 들어가더라도 이 BM에 들어가는 바우스 키스랑 이 볼보에 들어가는 바우스 키스 스피커랑 음질이나 음향 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뭐 그런 부분들은 이 볼보의 최대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요즘에 T맵, 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그 아리아, 이거 좀 최근에 또 이제 한 단계 또 개선이 됐잖아요. 뭐 그것도 이 볼보가 가진 좀 매력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다른 단점들을 메꿔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볼보 자동차도 당연히 이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, 그 무리하게 1년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다, 뭐 요렇게 좀 말씀드린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볼보 차 좋습니다. 근데 1년 이상 기다릴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요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XC40 이제 중고차를 보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뭐 연비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시죠? 저는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지금 이 T4가 나온 초창기 때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고급률을 계속 이제 넣고 있고요. 연비는 이제 고급률 넣다고 하더라도 이제 8.8이 나옵니다. 이 31,674km 주행하면서 평균 연비는 이제 8.8이 나왔으니까 아주 뭐 연비가 이제 뛰어난 편은 이제 아닌 거죠. 그리고
이 8.8, 물론 제 차가 이제 T4이긴 하지만, 이 B4도 크게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, 이 B4,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,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연비 개선 효과보다는 승차감과, 그러니까 엔진 회전 질감, 볼보의 고질적인 문제인 엔진 회전 질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,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B 모델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비 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볼보 라인업들의 연비는 동급 차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요 XC40만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XC40의 동급에서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 차, 이거랑 비슷한 급의 차들을 선택한다고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야, 뭐 준중형 SUV고 소형 SUV가 뭐 공간 넓게 해서 라고 말씀, 그리고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차를 타면서 2열에서 공간이 막 좁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,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를 타다가 딱 타면 야, 역시 차가 진짜 큰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지만, 요 차만 계속 탔을 때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크게 뭐 좁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공간을 그냥 적당히 잘 쌓아놓고 다니신다고 하면 이 차를 가지고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다, 이렇게 이제 결론 좀 내리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앞으로도 이제 볼보 자동차를 계속 많은 차들을 이제 리뷰를 시승을 하면서 리뷰를 하고,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. 오늘 뭐 영상 주제가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볼보 자동차 뭐 자극적인 부분은 있겠지만, 저는 기본적으로 볼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해서 구매하지 말라. 볼보 자동차가 완벽한 차는 아니다. 이걸 좀 포인트로 잡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까, 여러분은 정말 너른 마음으로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윤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